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넷마블입니다. 137,000원에 비중 10%. 자, 넷마블 좋지 않죠? P2E판 키우는 넷마블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도쿄에서 한국 블록체인 게임을 알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주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크게 흐름성을 만들기보다는 약세를 보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흐름성에서 소외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관심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분위기고요. 반전이 없죠. 초입성 흐름으로 전환점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은 영역대에 있네요. 현재 상황 위치는. 정말 많이 빠졌네요.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퍼져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전을 만들려면은 역시 넷마블 자체적으로 어떤 게임성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이제 게임보다는 다른 쪽 투자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다가 돈을 막 뿌려놨는, 엔터 쪽이라든지 막 여기저기 돈 뿌려놨는 게 결국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137,000원에 비중이 10%다. 아직 살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빠졌지만 추가 매수 영역도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하반기 올해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반등이 좀 그러니까 더 안 내려간다는 신호가 행보가 될 수도 있어요. 옆으로 좀 가는 거죠.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전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흐름성이 좀 더 나오고 난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가는 흐름이 조금 더 나와줘야 그때 비중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늘려봐야 돈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손절은 너무 커요. 좀 줄이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반등은 어느 정도 9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니까 지금은 바로 나오긴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홀딩하고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을 좀 더 두자. 손실하는 건 너무 커요. 그래서 좀 그대로 홀딩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9만원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 좀 행보하고 시간적인 부분 좀 더 두고 다시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1월 이후 12월 정도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매수가 7만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한번 볼까요? 자,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 쪽 이슈로 봤었을 때, 자, 2차전지 쪽은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반영돼서 온 것도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가. 응급제 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은 있지만 2차전지도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보다 수익 중인데, 반등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싸게 샀다라고 해서 계속 들고 있는 관점보다는 이익을 좀 챙기는 쪽이 좋겠네요. 저는, 여기 매수가까지 오겠다, 안 오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이익을 좀 있을 때 이익을 먼저 챙기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2차전지 쪽 조정성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익 실현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JT입니다. 11,150원이고 비중 30%. 비메모리 검사 장비. JT 너무 작아요. 규모도 작지만 매수가가 봅시다. 11,150원. 거래가 팍 늘어나진 않지만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어요.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는데 시장의 어떤 이 회사의 규모겠죠. 규모가 좀 작고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급등성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천천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유지하되 좀 천천히 보자. 유지에 홀딩 의견 드리는데, 지금 위로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장세가 좀 바뀌고 난 뒤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바뀌는 거는 4분기 정도, 4분기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3분기 실적 발표 이유를 좀 보는 게 맞겠죠. 실적 시즌 또 오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중순 이후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더 사지 마세요. 더 사지 말고 조금 더 싸더라도 싼 가격에 사야 되지, 지금 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비중도 많고요. 30%는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도 아니고 해서 저는 더 안 사고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오히려 올라오면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8,000원대까지는 회복력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때 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문의 주시고요. 지금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되 좀 기다리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인데
자, 매수가 16,500원, 비중 15%. 자, IT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이죠. 바로다. 한번 보죠. 간편결제 쪽으로 봐야 될 텐데. 자, 뭐 이슈가 돼서 한번 급등이 크게 나왔던 기업인데 16,500원 꼭대기네요. 애플페이 관련돼서 결제주가 좀 이슈를 받았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얘는 크게 영향을 못 받고요. 재무적인 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네요. 기술적인 반등성을 보는 게 맞고, 야, 이거는 좀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어려워 보입니다. 더 사도 안 되고요. 더 사는 건 더 밑에요. 더 밑에서 더 사야 되지. 4,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이거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좀 줄이는 게 좋겠는데, 그 반등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9,400원대?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비중을 지금 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낮은 가격에 늘려서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 단가를 더 확실하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낮춰봐야 의미 없습니다. 낮추려면 진작에 낮췄어야 됐고요. 비중을 여기다가 이 지금 규모가 작은 시가총액 1000억대 되는 기업에다가 내 비중을 뭐 40%, 50%까지 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재무적으로도 안정성이 뚜렷한 기업도 아니고. 저는 올라오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서 가는 전략이 맞아요. 좀 어려운 전략이긴 하지만 올라오면 줄여고 다시 떨어지면 그 줄인 걸 다시 사들이면서 줄여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일단은 뭐 9,000원 정도까지는 8,9,000원, 9,000원 정도까지는 시세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라도 이 세력의 변동성 움직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는 거는 더 싸게 사야 되고요. 시간적인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하죠. 뭐 제 기준에요. 냉정하게 드리면 올해는 좀 힘들어 보이고 내년 정도 봐야 반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지금은 좀 유지하더라도 반등 기술적으로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쪽, 한 9,000원대 위쪽에서는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내년 들어가는 부분에 좀 더 다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회사가 뭐 망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지하되 조금 더 유지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 이 정도만 의견 드리고요. 9,0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문의 주셔도 되고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11,000원 비중 50% 맞네요. 요즘 파업 얘기도 있었는데, 자, 매수가 11,000원. 은행주는 시간이 지나면 오겠죠. 뭐 배당까지 보시죠. 가야 되지 뭐 어떻게 이거는. 뭐 배당 5%대 6%대 주지 않을까요? 줄 것 같고 일단은 11,000원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배당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연말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 역시 매수가 위쪽에서는 배당 이익만큼의 어떤 수익이 나면은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 넘어가면은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부채죠, 부채. 가계 부채나 이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은행 뭐 저축은행이나 시중정보 이런 쪽은 오르는데 은행주는 오르지 않죠. 왜냐면 반대적으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도 지금은 안전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이 돈이 많이 번 건 맞지만 부채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용 불량자들이 많이 늘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 이자가 오르고 해서 수혜를 본다는 개념이 지금 이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배당까지는 유효해 보이는데 역시 매수가 이쪽에 저는 정리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받고 비율대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써니전자입니다. 매수가 4,700원 비중 5% 안철수잖아요. 당 대표 얘기 나오는데 어렵죠. 이거 이미 시세 다 나와가지고 4,700원 매수가는 높다. 여기까지 시세가 나올까요? 어려워 보이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테마이기 때문에 좋지 않네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뭐 그래도 테마주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올라오겠죠. 안철수가 정치 인생을 끝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더 내려갈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돼서 좀 아쉽네요. 이게 좀 어렵네. 올라오면 파는 게 맞겠는데 일단은 저는 한 3,000원대 3,200원 정도 이렇게 뭐 깊게 한번 올라줬다가 좀 막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저항이 한 3,400원 3,200원 정도 있으니까 이 가격 정도 오면은 비중을 덜어내면서 매도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상당히 높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공략 5% 정도기 때문에 늘려서 가는 것도 지금 늘려서 반등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늘리기보다는 좀 텀을 두고 늘려서 아직 조정구가 이 어떤 국면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 시장에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확실한 후반부로 좀 지켜봤다가 그때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니까 이후에 좀 한참 저는 한 10월 중순 이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한번 늘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한 3,500원대 정도 맞춰서 매도하는 전략 한번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단가를 줄이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있다가 10월 중순 이후에 줄여서 3,500원대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챔쇼 플러스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